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페인 라리가 분석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111회차 막바지 경기 두 경기고요. 첫 번째 경기는 라스팔마스와 그라나다의 맞대결, 두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라스팔마스와 그라나다의 맞대결, 지금 바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라스팔마스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라스팔마스는 지난 라운드 세비야에게 1대0 패배를 기록했죠. 자, 라스팔마스는 지난 경기 세비야에 1대0 패배를 기록했다. 자, 뭐 나름대로 중앙에서 힘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득점력 때문에 고전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홈에서는 상당히 먹고 들어가는 유형의 라스팔마스인데 일단 아프리카에 가까운 곳에 연고지가 있고 섬지역이라는 특징 때문에 원정길에 오르는 팀들은 라스팔마스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라스팔마스도 작은 바르셀로나라는 별명답게 상대를 압도하는 점유율을 생각보다는 잘 잡아가는 편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라스팔마스의 득점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중론이다. 비록 아무리 섬지역이라는 특징 그리고 뭐 중원에서의 힘을 발휘하고는 있다지만 자, 홈에서도 아직까지도 두 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고 공격에서도 왼쪽 측면에 라미레즈의 개인 기량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할애하는 편인데요. 게다가 산드로는 최전방에서 사용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경기에서도 또 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낮을 수밖에 없다. 자, 다음은 원정팀 그라나다입니다. 자, 그라나다는 지로나에게 4대2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동적으로 움직이는 양 팀의 대결이었는데 그라나다가 이런 유형의 팀에게는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었고 결국 대량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죠. 내주고 패배했다. 자, 물론 최근 지로나의 기세가 굉장히 좋은 점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상대는 매우 정적인 유형의 라스팔마스입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그라나다의 동적인 압박의 강도 또한 낮아질 여지는 충분히 보였고 긴 이동거리 때문에 압박에 필요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것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습니다. 자, 따라서 상대 주도권을 장악을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라스팔마스의 공격력도 어떻게 보면 그다지 커버하는데 어렵지 않은 편이라는 점이 위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라나다입니다. 자,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다면 역시나 저득점이 가장 우선순위로 보여졌는데요. 아무리 홈에서 강한 라스팔마스라고 하지만 홈에서 보여주는 득점력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고요. 물론 라스팔마스의 홈에서는 원정팀이 굉장히 고전하는 편이었고 그라나다의 장점인 압박 능력이 최근 이동 거리로 인해서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라스팔마스 쪽 접근을 생각해 보면서 자,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는 그나마 홈에서는 주도권을 잘 잡는 경기를 펼치지만 여전히 득점력에 문제가 많은 상황이며 동적인 유형의 그라나다 역시 긴 이동거리로 에너지 레벨 측면에서 무리가 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 그렇게 봤을 때 라스팔마스 승리 쪽 예상하면서 자 마이너스 1.0 핸디캡 무승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2.5 언더 주력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승부식 111회차 41.10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연고지 더비 매치인데요. 먼저 AT 마드리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상대 골키퍼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유독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고전하는 패턴을 답습하고 말았는데요. 자, 지난 경기 라치오전 골키퍼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유독 챔스
조별 예선에서 고전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도 리그에서도 그리고 발렌시아에게 홈에서 0대3으로 패배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 리그에서도 발렌시아에게 3대0 패배를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꺾인 상황인데, 자, 중원에서의 강점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여지는 아틀레티코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퀄리티도 높은 편이지만 지난 경기에서 비첼과 바리오스가 모두 몸 상태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코케와 르마의 이탈과 더불어 아틀레티코가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이미 공격진의 그리즈만의 폼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중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답이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 6탄 방어를 통해서 90분까지 승기를 가져왔던 수비력은 레알을 답답하게 만들 정도는 충분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홈에서 우니온을 1대0으로 겨우 잡아냈는데요. 물론 벨링엄의 라스트 미닛 골이 아니었다면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자, 벤제마의 공백과 비니시우스의 부상이 상당히 커 보였던 지난 경기였고요. 공격진의 호셀루가 조커로 나와서 쏠쏠하게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사실 호셀루가 주전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레알의 공격진의 뎁스가 굉장히 얇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나마 호드리구는 주전으로 나오는 경기를 종종 말아먹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에 결국 또 벨링엄을 살리는 방식의 4-4-2 다이아몬드 전형을 사용하면서 중앙에서의 힘으로 버티면서 신승을 올리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거기에 추아메니와 카마빈가도 66분에 빠지면서 체력을 조금은 안배를 했고요. 선발로 나오지 않은 크로스와 발베르데 등 중원에서의 옵션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힘 빠진 아틀레티코의 중원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있는 레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격진의 뎁스가 얇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예상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 부탁드리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점쳐보는 경기다. 자, 물론 레알도 공격에서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을 장악하면서 한 골 차의 승리를 만드는 양상 정도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 공격의 핵심인 그리즈만의 부진이 시즌 초반에 있는 상황이고, 중원 같은 경우는 비첼과 바리오스가 지난 경기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일반 승리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 그리고 한 골 차의 승부.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핸디무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예상했고요. 언더오버의 경우는 2.5 언더 쪽 접근을 예상해보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AT 마드리드는 지난 경기를 통해 중원에 있는 자원의 몸 상태가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레알 역시 공격진의 누수로 인해 많은 득점을 뽑아내기는 어려운 경기이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 승리에 플러스 1.0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2.5 언더 쪽 접근 마찬가지로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라리가 막바지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니까요. 꼭 수익방 입장하셔서 조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라리가 분석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